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6월 16일자 주요 조간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소식이 주요 조간에 기사로 일면, 특히 또 여러 면에 걸쳐 있습니다. 네, 한겨레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예. 36개월 복무 기간 가운데 절반가량을 무보직 상태로 해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군 절반을 대학원을 다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대학원을 다닌 1974년은 김용민이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면서, 이 1974년은 해군 사상 최악의 참사로 불리는 예인정 침몰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예. 이때 해군 장병 159명이 사망하는 그야말로 참사 중에 참사였는데요. 이런 사건과 함께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으로 전군 비상 상황이었던 점, 이 점을 본다면 예. 어떻게 이 기간 동안에 대학원을 다닐 수 있나?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기간과 겹치는 1974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1975년 1학기 해서 3학기,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을 다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실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사실상의 무보직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대학원을 다녔고 대방동 해군본부에서 근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군 생활 동안 대학원 재학이 이 특혜 같은 그런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군 상황 때문이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한 장교가 1년 반을 무보직 상태로 지내고 최고 지휘관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74년 내내 군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태였습니다. 당시 해군 학사 장교로 복무했던 한 군 출신 인사가 한겨레 기자에게 밝힌 말이 있는데요. 해군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어 있는 예인정 침몰 사고로 항해병과 장교 모두 비상 상황이었다. 이때 대학원을 다니겠다는 시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대학원 2학기를 맞은 1974년 8월, 정확하게 8월 15일이었죠? 예.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그랬으니까요. 문세광에 의해서 피살된 것으로 규정이 된 사건,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이 발생해서 예. 전군에, 해군을 비롯한 전군의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졌다는 거지요.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군 비상경계가 내려지는 비상상황은 둘째치고 평상시라 해도 해군 학사장교가 군복무 절반 동안 특수대학원이 아닌 정식 2년제 대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수대학원은 통상 야간, 예. 퇴근 후에 갈 수 있는 대학원인 반면에 문창극 씨가 다녔던 대학원은 낮에 다니는 대학원인 거죠. 자, 어찌된 일일까요? 74년 8월 15일 전후만 놓고 본다면 예. 두 명의 문 씨가 나타나는데 예. 문세광 씨는 유경수 여사를 저격을 했고 예.
문창극 씨는 당시 전후에서 대학원에 다녔고 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창극 씨가 어제 일본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런 행태를 벌여서 큰 파문과 비난을 자아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같은 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도 과거 차떼기 비리 연루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병기 씨 것만 해도 이건 정말 나라가 한번 뒤집혀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큰 사건인데 이 문창극 씨라는 더 큰 파도가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래저래 참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데요. 자, 일단 두 사람이 같은 날 약속이라도 한 듯 사과 표명한 것, 이걸로 과연 논란 확산이 주춤해지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과 시민사회는 진정성 없는 사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오늘 순방 출국할 예정이라고 하지요. 내일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됩니다. 뭔 민감한 일이 발생하거나 뭔 욕먹을 일만 발생하면은 해외로 나가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이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하면서 공부하는 게 좀 특기 모양입니다.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총리 지명자가 되면서 그동안 자기가 몰랐던 일들이 있었다라면서 또 이런 난국 상황에서 또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는 문창극 씨. 예. 오늘 중앙일보는 문창극 씨를 어떻게 또 옹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예. 옹호했습니다. 오늘 사면을 보면 말이죠. 저는 세 딸의 아버지다. 위안부 문제 누구보다 분개한다. 따옴표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문창극 사과한다. 야권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양자 입장을 균형 있게 담으려 했습니다만은 이 중앙일보만은 문창극 씨의 말만 이렇게 딱 따가지고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주말에 나온 중앙선데이는 좀 더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권에 그 반발했던 의원들 좀 수그러들었다. 예. 동영상 다 보고 나니까 오해가 풀렸다. 오해가 풀렸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를 실었더군요. 같은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신문입니다. 오늘 또 사설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다만 이우근 칼럼을 통해서 사실상 용서를 해줬습니다. 문창극 씨를요. 이우근 씨도 교회 장로입니다. 예전에 판사 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왔던 균형감 있는 칼럼을 쓴 분인데 예. 이분이 국민들이 용서하기도 전에 본인이 벌써 용서를 해버리네요. 문제의 교회 강연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독교 장로의 투박한 신앙 고백일 수 있다. 그의 발언이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남북 분단을 정당화하려는 뜻은 아니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달라진다. 신앙의 고백이 비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존중된다는 보장은 없다. 일제 침략과 남북 분단은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민감한 대목이다. 총리 후보자를 친일파로 몰아가는 일부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역사관을 의심받을 수 있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매우 미숙하고 부적절했다. 특히 위안부 관련 발언이나 대일 배상 청구권에 관한 인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이 점에 대해 후보자가 진솔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우근 장로가 뭔가 좀 정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대일 배상권 청구, 위안부 관련 발언 이거는요. 신문 칼럼 또 교회가 아닌 교회 밖 학생들 가르치는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할 수도 있다. 종교의 장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런 저간에 흐르는 기류. 위안부 발언만은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인식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겨레 35면에 보면은요, 권태호 정치부장의 편집국에서 칼럼이 있습니다. 예. 문창극 동영상 시청기 이런 제목인데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동영상 3개를 모두 보았다. 그는 힘의 논리를 숭상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미국을 추앙하는 것도 기독교보다 그 파워에 주목하는 것 같다.
강연 첫머리는 늘 우리 민족은 게으르다로 시작한다. 그 근거는 독일, 프랑스, 영국 선교사들이 쓴 책이다. 서구의 눈으로 본 우리다. 당시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었을까? 뼈가 부서져라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었을 텐데. 그가 해명하기도 했지만 우리 민족이 못 살았던 그 이유는 양반들의 수탈 때문인데 동영상에서 강조점은 분명 게으르기 때문에 못 살았다라. 이렇게 시작하는 칼럼입니다. 예. 권태호 정치부장은 이제 워싱턴 특파원도 지냈던 분이긴 한데, 자, 동영상을 보라. 동영상 보면 오해가 풀린다. 총리실은 계속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홈페이지에다 다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봤어요. 그 총리실에서 보라는 동영상을. 그래서 도대체 뭐가 오해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의 오해가 풀렸겠죠. 예. 아니, 보도된 내용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거 정말 참. 아니, 그게, 못 보신 분들 보셔서 더 분노하시라. 그런 취지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권태호 부장 칼럼은 또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동영상 보도가 논란을 일으키자 법적 대응부터 이야기했다. 힘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평생을 언론인으로 산 그가 언론 보도에 글과 말로 맞서지 않고 소송에 의존하려 한다. 기자 출신 총리 후보자라면 설령 언론이 오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적 대응, 이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논쟁에서 지고 법원에서 이긴다면 그의 지난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평생 법조인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안대희 후보자는 억울한 게 없었을까? 예, 이렇게 칼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대희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예, 조국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도 무릎 꿇고 빌어서 안대희를 그냥 쓰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지경이다. 라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만길 교수, 전 상지대 총장이시죠? 고려대 명예 교수인데 이분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런 문창극 씨의 발언에 대해서 분개하셨던 모양입니다. 예.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 공화주의자가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켜낸 김구와 기독교 장로요, 미국 대학 졸업생이면서도 누구처럼 멀고도 안전한 미국 땅에서 독립운동하지 않고 일본군에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중국 현장에서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김규식 등이 앞서서 누구처럼 안전한 미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리승만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는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리승만 씨지요. 리승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일본군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중국 현장에서 독립운동에 몸바친 김규식 장로. 이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광복하려 했던 조국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자의 강제 지배를 받았고 또 해방 후에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한 그 조국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두 동강이가 나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후배 기독교인이 있고 그가 국정 책임의 제2인자가 되려는 상황을 알게 된다면 무엇라 말할까? 대단히 민망스럽지만 꼭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다. 이런 글을 오늘 한겨레에 기고했습니다. 실패한 역사도 성공한 역사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요직에 기용돼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이것도 하나님 뜻 저것도 하나님 뜻이면은 이 세월호 참사도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말한 정신나간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제 능력에 의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다 하나님 뜻이지 이렇게 넘겨짚을 이런 인간이 총리가 된다. 이 나라는 완전히 어디로 갈지 모를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였는가요? 자기는 책임 총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 총리 그런 거 맡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은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한국일보 사설 제목은 군색하기 짝이 없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어제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해명 중에
조선민족이 게으르다는 말, 그건 내 말이 아니라 1894년 영국 왕립 지리학회 회원인 비숍 여사가 한 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친일파로 변절해서 일제의 귀족원 의원까지 지낸 친일파 윤치호의 말이라고 애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더니 윤치호가 아니라 비숍의 말이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런 조선민족이 게으르다라는 말을 하면서 DNA 언급했거든요. 예. 예. 게으른 DNA가 조선민족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치호나 비숍이 생존할 당시에는 DNA라는 개념조차 없었다는 거지요. 한국일보 사설이 이걸 짚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의 강한 인식이 덧붙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식이 덧붙은 게으른 DNA라는 발언, 이거 해명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그 말을 윤치호가 했다, 비숍이 했다 이래도 말입니다. 한국일보 사설은 그러면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에 대한 해명도 아리송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인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나는 종교적 대화, 일반 역사인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나는 종교적 역사인식이라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시련과 함께 늘 기회가 있었다는 취지의 강연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 역사적 비극이 극복을 예정한 시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가 밝힌 공산주의화를 막은 분단은 그의 종교적 인식에 비추는 한 시련이 아니라 축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한국일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진짜. 이게 미국이 들어와서 결국 6.25에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공산주의화를 막았다. 여전히 그 인식 바탕에는 한국 국민들, 그 사람들은 자주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세가 들어와서 도와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어리석고 무능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창극 씨. 이런 어설픈 해명, 어설픈 사고하지 말고 물러나는 것이 이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땅을 치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이병기 씨나 송광용 씨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문창극 씨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문창극 씨가 혼자서 다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예. 송광용 신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이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정적으로 보도하네요.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해봤더니 송광용 수석이 2004년 12월에 발표한 논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은 4개월 전, 그러니까 2004년 8월 김모 씨가 석사 논문으로 제출했던 나이스라고 불렸죠. 나이스, 즉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분석, 거의 제목도 똑같아요. 예. 제목은 물론 내용까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송광용 수석은 당시 서울교대에서 이 김모 씨의 석사 논문 지도 교수였습니다. 이 송광용 수석의 논문에는 송광용 수석이 제1저자, 이 김모 씨가 제2저자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저자의 경우 100%, 제2저자는 50% 이하로 연구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제1, 제2저자가 누구냐는 결국 논문에 대한 기여도와 직결돼서 저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말이죠. 송광용 수석은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군요. 제자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맞다. 예. 학계에서는 이런 경우 명백한 표절 행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교수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논문을 가로챈 행위다라고 한사립대 교수가 밝혔다고 하는군요. 예. 스승이어서 제일 저자로 썼다는 그런 논리도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본인이 좀 사실이다 이렇게 예. 인정을 했군요. 예. 그러면은 이런 말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으니 말입니다.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보십시오. 논문을 통째로 베꼈어요, 그 양반은. 그럼에도 비서실장 했잖아요. 너무 표절 때문에 그만둔 것도 아니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온 사람이 김기춘 씨 아닙니까? 예. 한겨레는 이런 인사들을 보면서 3면에서 눈물은 어디로 가고 독선이 도리어 심해진 박 대통령 이런 제목으로 민심과 거꾸로 가는 국정 운영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측근 강경보수를 전진 배치했죠. 김기춘 경질론에는 아예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유병헌 잡기로 시선 돌리기를 시도하고 있고 이러면서 결국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 미숙한 대처 책임 문제는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예. 지방선거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월 19일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최종 책임을 지면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6월 5일 지방선거 평가를 두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유병헌 씨가 검거되면 곤란한 사람들이 좀 있겠죠. 예, 누가 제일 곤란할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잡으면은 뭐 탓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예.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겨레가 말이죠. 그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한 안철수 대표와 인터뷰를 했군요. 오늘 관련 기사가 구면에 있습니다. 광주에 진 빚이 많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광주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던 것 같다. 그래서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그동안 계속 관료 출신이 시장을 해오지 않았는가. 광주 시민들이 이제는 시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새롭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런 광주 시민의 민의를 수렴해서 윤장현 씨를 공천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죠. 예. 왜 경선하기로 해놓고 경선을 안 합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윤장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갖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윤장현 씨를 그렇게 갖다 앉히는 그 과정들 속에서 민주성, 새정치의 어떤 의미가 퇴색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한 후련한 해명이 없네요, 보니까. 경기와 인천에서 패한 점, 이 점은, 아쉽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눈길을 끄는군요. 기자가 광주에 발이 묶여서 다른 수도권 선거에 신경 못 썼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았다. 광주 말고도, 열심히 돌아다녔다. 물론 경기 인천에서 진 것이 아쉽다 말을 했네요. 대선과 관련한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예.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가 꾸준히 언론에 나온다. 예전보다 2칸 아래 내려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엄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선호도가 하락한 것은 제3세력으로 거대 양당을 견제해 주길 바라던 분들이 민주당과 합당한 것에 실망한 분들도 있고 광주 공천 과정에 실망해서 돌아선 분들도 있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내가 아쉬운 점도 많지만 나를 지지했던 분들의 아쉬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본인도 아쉬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겨레 14면을 보니까 말이죠. 세월호 10대 청소년들이 뽑은 교육감 시도지사는 누구일까? 가상 모의 투표를 했습니다. 예. 10대들도요. 육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가상 투표권을 행사한 청소년들의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목되지요. 1618, 그러니까 16살부터 18살까지의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가 서울, 경기, 대구 지역에서 실시한 지방선거 모의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 말이죠. 투표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지난달이죠.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 1111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그 고승덕 후보 같은 경우 고승덕 후보 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청소년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투표가 끝났는데 예. 조희연 후보가 37.4%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 가상투표에서 말이죠.
실제 득표율과 거의 일치합니다. 실제 득표율은 39.1%였습니다. 서울 용산공고에 다니는 한 학생은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난 뒤 체벌이 줄어든 것을 많이 느꼈다. 인권조례 관련 공약을 한 조희연 후보를 뽑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청소년들로부터 다수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겠죠. 80%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투표에서는 이제 56.1%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몽준 후보는 어떻게 나왔느냐. 10.9%로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어떻게 나왔을까? 놀랍게도 후보 7명 가운데서 꼴찌를 했던 정종희 후보가 26.6%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종희 후보가 누구죠?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에 대해서 송유현 20살 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위원장은요. 청소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진로, 진학교육에 대한 정종희 후보의 공약이 호응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와 접전을 벌였던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 정작 청소년 투표에서는 4.9%의 득표율로 꼴찌를 겨우 면했다고 합니다. 시도지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김진표 67.1, 남경필 10.1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진보교육감 후보였던 정만진 후보가 당선자인 우동기 후보를 한 4%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왔고요. 대구시장 같은 경우 김부겸 39.4, 권영진 23.5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시도지사 선거는 몰라도 교육감 선거에는 이 고교생 정도는 투표권을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예. 실제로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이게 당 공약이었습니다. 아니 당사자 아닙니까 학생. 학생들이 그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교육감 정도는 자기 손으로 뽑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청소년들이 어리다고요? 뭘 모른다고요? 어른들만큼 알고요. 어른들보다 더 순수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주요 고비마다 고등학생들이 나섰다는 사실을 왜 망각합니까? 본인들도 고등학생 시절을 겪었으면서 고등학생들을 무시해요. 자기들이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무시받을 만한 그런 인지능력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의식들이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세계일보 일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고시 학원과 다를 게 없다. 서울대 등지는 서울대생. 고3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의 선망 대상인 서울대에 어렵게 들어간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는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세계일보가 표본은 좀 적은데요. 서울대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24명이 자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자퇴를 자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한 학생은 고시 준비 학원 갔다는 생각이 든다. 학문을 연마하기보다는 학점을 따고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내모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에 실망하고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이 그렇다면 있느냐. 매년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물 밖으로 뛰쳐나갈 능력을 배양해 주기를 원하지만 학교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진, 교과 과정에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이구, 이 서울대생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예,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 지난 13일에 했던 말인데 오늘은 6월 16일 아닙니까? 이게 경향신문 일면에 실렸네요. 소득 불평등이 줄어야 내수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덜 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는 돈으로 소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른바 그 트리클 다운 효과. 예. 이것을 이제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는 친주단지처럼 여겼잖아요. 한 번도 입증된 바 없는 트리클 다운 효과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 내수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꼽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이것을 완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은 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 이 규제란 게 왜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빚을 내가지고 집 샀다가 나중에 못 갚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 가게도 문제지만 돈 빌려준 은행은 또 어떡합니까?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거품이 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 없애서 말하자면 집 사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이런 인식 걱정됩니다. 오늘 한겨레 18면 기사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롯데월드, 지금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근 석촌호수가. 예.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염려하는 목소리들 오늘 한겨레가 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제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 기도 시간.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지 못한 우리 모두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사 지방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정쟁과 분열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사회 정의와 기본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하나됨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도를 한 장로와 동료 관계인 이 교회 문창극 장로. 정부 청사에 나타나 기자들 앞에서 연신 고개 숙이며 뭔가를 말하는데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조선민족이 게으르다라는 강연중 발언은 인용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1894년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인 비솝 여사의 기행문. 하지만 불과 나흘 전 문 후보자는 친일파 윤치호의 글을 인용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문 후보자는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인용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 곳곳에서 직접 써왔습니다.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교훈을 시킨 거야. 우리 젊은이들 웬만한 일자리는 다 안 가려고 그래. 꼭 뭐 대기업 가야 되고 그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나는 이런 게 혹시 우리 피에 그런 게 좀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에 맞는 역할과 몸가짐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되려다보니 과거에 했던 말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모양. 그래서 굴욕적이게도 말을 뒤집는 꼴. 하지만 야당은 청문회 통과를 위해 일회적으로 하는 변명과 입장 변화로 문창극 후보자의 DNA가 바뀌겠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이윤성 씨. 본인이 진행하는 MBN 뉴스 프로그램 클로징 멘트에서 네, 여러분 특히 정치인들 사과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것도 넙죽 엎드려서 잘못을 빕니다. 사과할 게 뭐 있겠느냐 이렇게 기자들에게 대들다시피 했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 오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치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다시 어제 문창극 씨가 다니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의 주일 예배 설교.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인들 교회에 대한 많은 사회에 매가 있고 또 많은 책임을 묻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는 매를 더 맞는 겁니다.
모르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를 좁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알고 깨닫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를 맞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혹시 총리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알고도 외면하면 매를 맞고 그 뜻을 알고 실천하면 즉 총리직 안 하겠다고 하면 매를 덜 맞는다는 뜻?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는 매를 더 맞는 겁니다. 모르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를 적게 맞는다 그랬잖아요.